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평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교육단체들이 전국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필요성 등 12개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럴드 맥더모트가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타 종교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촛불 민주화를 이끌어낸 광화문 광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평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평화 촛불 집회에서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80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을 끝내자!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통일로 가자! 집회 참석자들의 외침은 한결같았습니다. 다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인권센터 박상훈 신부는 대표 발언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촛불의 힘을 모으자고 격려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북미회담 잘 되고 그것이 평화협정 또 정전협정 또 북미 수교로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우정, 우애 안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좀 구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회 깃발을 든 한 성도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수교로까지 이어져 민족 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안으로 꼭 이런 기회가 주어진 만큼 자,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도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조선미의 사드가 뽑혀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늙은 또 고단한 소선미 할매들을 도와주세요. 집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서울제일교회, 향림교회 교인들이 함께 평화의 합창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평화 촛불 집회는 집회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미 대사관 주변을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의 기운을 한반도 평화로 이어가기 위해 조직된 평화촛불 추진위원회에는 가나안교회, 교회 2.0 목회자운동, 고난함께, 생명평화마당,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20여 개 교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화촛불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7.27 정전협정 65주년, 8.15 73주년, 14선언 11주년 행사에 발맞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을 촛불 집회로 모아낸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정책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독교 학계에서는 전국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질문을 던져 서울, 경기 등에서 12명의 후보들이 응답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응답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한 12개의 질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입장입니다. 진보적 교육감들이 이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도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이슈입니다. 서울시의 새 후보 가운데 조희연 후보는 고교 서열화의 원인이 된다며 자사고 전체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조영달, 박선영 후보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종교계 자사고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경기도의 배종수, 송주명 후보는 자사고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임혜규, 김현복 후보는 종교계 자사고를 찬성했습니다. 인천의 고승희, 충남의 조삼래 후보도 종교계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에 대해서는 사학의 권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잇따르는 사립학교 임용 비리를 이유로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종교적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보완 유지하겠다는 의견과 다른 권리들과의 조화를 위해서 수정 폐기하겠다는 의견으로 답변이 갈렸습니다. 기독교 교육계에서 꾸준하게 주장해온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서도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밖에 응답 후보 대부분은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종교를 이유로 전학을 할 수 있거나 종교계 학교 배정을 거부하는 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의 기독교 교육 관련 정책 질의응답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선거에 꼭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지난 주말 교회 청년들과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며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해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기윤실과 서문교회 청년들은 선거와 청년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정치 참여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가 우리 삶에서 왜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고 복잡하고 그렇다는 것에서 정치를 내버려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한데 그걸 누가 가져가서 어떻게 기능을 활용하고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참석한 청년들은 선거 지역별로 모둠을 짜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교원 문제나 그런 기자재라고 할까요? 그런 변화들도 좀 읽어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직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출마하셨다면 과연 어떤 공약을 세우셨을까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함께 토론하며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이 땅에 구현하는 길을 모색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행복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제 예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시해주는 분께 투표를 행사할 거고요. 기독 청년들은 자신들이 행사한 표가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기도하고 공약을 꼼꼼히 점검한 뒤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단 산하 신학교인 한신대학교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신대학교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회자 양성기관입니다.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진보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장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들은 한신대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한신대학교가 한국교회의 개혁을 주도하고 기장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인데 지금 학교에는 공동체성이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화의 결과로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 후보생에 대한 수업 이외에 다른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기장총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청회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청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학내 분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신학대학원 대표로 나온 김한화 전도사와 학부생 대표로 나온 한신대 신학과 학생회장 이신효 씨만 짧게 언급했을 뿐입니다. 영규영 교수님께 대해 신학생들이 저항하는 것 또한 영규영 교수님의 행동이 교육보다는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없는 학생들의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한신대학교는 최근 몇 년 동안 학과 통폐합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기장총회가 학생들과 동문들의 반발에도 연규용 교수를 총장으로 인준하면서
갈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로 연 총장은 인준받은 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취임식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단락 되는 듯 보인 영규홍 총장 문제는 최근 연 총장의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연규홍 총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교단 산하 신학교인 한신대가 오랜 기간 내용을 겪고 있지만 정작 기장총회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속에 학내 분규 해결을 위한 총회의 중재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복음주의 신학자 제럴드 맥더모트가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타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찾아가는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비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비슨신학교 제럴드 맥더모트 교수가 다종교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웃의 대부분은 다른 신앙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6개 구절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는 책을 발간했던 베들레헴 신학교 크리스 브루노 교수가 그 후속편으로 16단어로 꿰뚫는 성경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먼저 마지막 결말과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며 건물의 기초를 다지고 창조와 언약,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세 가지의 주제로 건물의 틀을 다집니다. 이렇듯 저자는 성경의 핵심적인 16개 단어를 통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공의 사제이자 기독교 철학자인 캐스워드 교수가 펴낸 신에 대한 입문서입니다. 책은 인류와 종교의 궁극적 질문인 신의 정의와 의미를 살피며 신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들을 다룹니다. 저자는 신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조정하고 기존의 종교적 관념과 현대의 과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어제 강남구 삼성동 삼성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증경 총회장 이정익 목사는 설교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100% 섬기는 자리임을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총회장 임기를 마칠 때에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단에 큰 업적을 남겨 박수를 받고 떠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윤성원 총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으면서 총회장의 직무를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설교학회가 오늘 설교 세미나를 열고 성도들을 보다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시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정인교 설교학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글로 볼 때 훌륭하다고 평가된 설교가 실제 설교자의 입을 통과하면 지루한 설교가 될 수가 있다며 설교자는 음성의 고저와 예시 등을 적절히 활용해 회중과 호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 오메가 교회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특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예수 믿는 사람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민교회 목민선교봉사단 13명이 백마 장로교회를 방문해 도색 작업을 비롯한 전기 공사, 종탑 수리 등 낙후된 곳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늘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목민교회는 올해 목민선교봉사단을 창단해
농어촌 지역 미자립교회 건물을 보수하고 지원하는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1회 포항시 고등학교 기독학생 연합 찬양 예배가 20개 지역 기독학생회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예배는 포항성결교회 김태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박형민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